얼마 전 미국 메이저리그 출신의 한 야구 선수가 경기 중 심판의 판정에 항의해 욕설을 퍼붓고 로진을 심판 등에 내리꽂는 등 상식 이하의 행동으로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룰을 위반한 것에 대해 심판은 경기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내릴 수 있는 정당한 경고였지만 이 선수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한국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미국으로 복귀할 계획을 세웠었으나 미국 언론에서는 그따위 인성으로는 메이저리그 복귀는 꿈도 꾸지 말라며 막아서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IMF의 여파가 여전히 한국 경제를 괴롭히던 1999년 6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던 박찬호 선수가 실력이 아닌 전혀 의외의 행동으로 전세계 야구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의 박찬호 선수는 전년도에 비해 경기력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6월 6일 애너하임과의 경기에서도 여전히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4회 2사 후에 말로 홈런을 얻어맞은 뒤 박찬호 선수는 타석에 나섰고 감독은 희생번트를 지시했습니다. 이를 충실히 이행한 박찬호는 1루로 뛰어가던 도중 상대팀 투수 팀 벨처의 태그로 아웃이 선언됩니다. 그런데 희생번트인데다 어차피 아웃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벨처는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강하게 박찬호를 태그했고 이 과정에서 양 선수 사이에서 언성이 오갑니다. 그런데 그때 박찬호 선수가 갑자기 벨처의 목을 밀어내더니 강한 돌려차기를 꽂아 넣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양팀 선수들이 경기장으로 뛰쳐나오면서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고 박찬호 선수는 퇴장 명령을 받습니다. 보통 발을 주로 사용하지 않는 미국인들에게 돌려차기는 과한 행동이었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인종차별적인 언행이 오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은 잦아들었습니다. 야구 경기를 시청하다 보면 집단 난투극, 즉 벤치 클리어링이라는 용어가 심심찮게 등장하는데요. 벤치 클리어링이란 경기 도중 덕아웃이나 불펜 또는 벤치에 있던 모든 선수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선수들을 제지하기 위해 발생하지만 이 과정에서 집단 난투극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팀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뛰어들었다가 오히려 더 큰 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벤치 클리어링이 발생하면 선수들이 머물던 모든 벤치는 깨끗하게 비워집니다. 그 이유는 경기장에 뛰어 들어가지 않는 선수에게는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뛰어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수들 간의 다툼으로 인해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나는 것은 종종 있지만 얼마 전 한국에서는 한 외국인 선수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심판에게 화풀이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삼성 라이온즈의 외국인 투수 마이크 몽고메리가 심판에게 달려들고 욕설을 퍼붓고 심판 등에 로진을 투척하는 볼썽사나운 행동을 한 것이죠.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지난 9월 10일 대구의 삼성 라이온스 파크에서는 삼성은 KT를 상대로 홈 경기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날 선발로 출전한 몽고메리 선수는 4회까지 1실점으로 호투 중이었지만 문제가 터집니다. 4회 초 주자 없는 상황에서 장성호를 맞이한 그는 3구째에 김성철 주심으로부터 12초 투구 규정을 위반했다고 경고를 받습니다. KBO는 주자 없는 상황에서는 빠른 경기 진행을 위해 12초 이내에 타자에게 공을 던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3구째에 12초가 지났다고 판단한 구심이 그에게 경고를 했죠. 몽고메리는 손을 올리며 알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이후 공 2개를 더 던져 직선타를 잡아내는 등 무난하게 이닝이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이닝 교체 중 몽고메리는 김성철 주심과 언쟁을 벌이고 덕아웃으로 걸어 들어갔는데 주심이 그에게 퇴장을 명령합니다. 주심에게 심한 욕설을 했다는 것이었죠. 이에 격분한 몽고메리는 뛰쳐나와 주심에게 달려들었고 동료들이 온몸으로 막아서자 로진백을 던져 주심의 등에 꽂아버렸습니다. 또 한 번 욕설을 퍼부은 그는 유니폼까지 벗어던졌죠. 이 과정에서 보다 못한 강민호 포수는 그의 모자를 신경질적으로 벗겨내고는 얼굴을 가렸는데요. 사실 그의 행동에 대해 많은 팬들은 몽고메리 선수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12초 규정 위반은 1차 경고에 불과하고 2차 경고부터 벌금 20만 원과 함께 볼 판정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2차 경고까지 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욕설에 난동에 주심 등의 로진백 투척까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으니까요. 여기에 12초 시간 측정은 주심도 아닌 이루심이 합니다. 김성철 주심에게 화풀이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눈살 찌푸리는 행동을 한 겁니다. 당시 경기장에는 아내와 아들이 경기를 보고 있었으나 아빠의 이런 행동을 본 아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몽고메리의 이런 행동을 두고 주심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폭발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지만 그
그가 지나온 길을 보았을 때 선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죠. 몽고메리 선수는 삼성 라이온즈에서 뛰기 전 미국 MLB에서 활약했던, 그것도 월드시리즈 우승까지 경험한 베테랑 투수입니다. 2016년 시카고 컵스에서 활약하던 당시 월드시리즈 7차전에서 마무리 투수로 등장해 시카고 컵스의 우승 반지를 선물한 선수입니다. 선수 생활 동안 우승 반지를 껴보지 못하는 선수가 대부분인데, 몽고메리는 시카고 컵스에서 마무리 투수로 우승을 확정짓는 명예까지 누린 선수인데요. 이런 그의 행동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심판의 등에 로진백을 던졌다는 점이 큰 충격이었던 듯한데요. 우선 그가 2019년 뛰었던 캔자스시티의 캔자스시티 스타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미네소타전에서 홈런을 맞은 몽고메리는 결정타를 허용한 이유가 주심의 스트라이크 존 때문이라고 믿었다면서 주심을 향해 공을 툭 던지고 마운드를 내려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올 시즌 KBO 리그에서도 또 한 번 퇴장을 당했지만 이번에는 조용히 내려가지 않았다면서 주심에게 달려들고 로진백을 던지고 유니폼을 벗어던진 행동을 보도했죠. 여기에 전국지들도 이 소식을 전하기 바빴습니다. ESPN은 몽고메리가 KBO 경기 중 심판에게 로진백을 던져 맞췄다면서 12초 규정 경고 후 퇴장당하는 과정에서 심판에게 달려들다 팀 동료들의 제지를 받자 로진백을 던졌다며 사실관계를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메이저리그에서 뛰어본 누구나 그렇듯 다시 복귀를 꿈꾸는 그에게 이번 행동으로 제약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클러치 포인트라는 매체는 월드시리즈 영웅 몽고메리가 소란 속에 심판에게 로진백을 던졌다면서 2016년 월드시리즈 7차전 마무리 투수로 시카고 컵스의 우승을 안긴 몽고메리가 5년 뒤 빅리그 복귀를 기약하며 KBO 리그에 입단했지만 금요일 사건은 빅리그 복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이라고 보도했죠. 그러면서 주심의 등에 로진백을 던진 몽고메리의 마지막 KBO 리그 피칭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함과 동시에 KBO 리그에서 활약할 수 있는 합법적 기회는 사라졌다고 극단적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몽고메리 선수는 KBO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됩니다. KBO 내규는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 판정에 불복, 폭행, 폭언, 빈볼, 기타의 언행으로 구장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제재금 300만 원 이하, 출장 정지 30경기 이하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어떤 징계가 내려질지 지켜봐야 하는데요. 사실 야구 경기는 어른 아이들도 즐기는 스포츠로 많은 아이들이 야구장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의 스포츠맨십을 통해 꿈을 키웁니다. 물론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심판에게 화풀이하는 선수들도 있지만 멋진 모습을 남기는 선수들도 많습니다. 투수가 던지는 공을 타자가 쳐야 하는 야구의 특성상 투수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가끔 타자의 몸에 공이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의 차원에서 몸에 맞는 볼을 던지기도 하지만 실수로 그런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평생 공 던지는 것만 연습한 선수가 던지는 강한 볼은 자칫 선수 생명을 끝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수로 던진 공에 맞은 타자들에게 미안함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난해 KBO에서는 MLB에서는 볼 수 없는 진풍경이 연속적으로 펼쳐진 일이 있습니다. 광주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기아와 롯데의 경기에서 기아 타자 최영우 선수는 롯데 투수 서준원이 던진 시속 143km짜리 공의 오른쪽 종아리를 맞았습니다. 서준원은 고통스러워하며 1루로 걸어나간 최영우와 눈이 마주치길 기다린 후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래 상대팀으로 만난 선수들은 경기 중에는 승부욕이 발동해 좀처럼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 선수에게 고개를 숙이는 행위로 투수의 기가 꺾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기 종료 후에 사과하거나 사과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준원 선수의 이런 행동은 스포츠맨십으로 부각됐었습니다. 같은 날 NC와 두산의 경기에서도 같은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NC의 외국인 투수 마이크 라이트 선수는 두산의 박세혁 선수를 상대하다 바짝 붙여 던진 공이 박세혁의 오른쪽 무릎을 강타합니다. 주루 플레이를 해야 하는 야구 선수에게 무릎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인데요. 라이트 선수는 몸에 공이 맞는 순간 자신을 자책하며 박세혁 선수가 쓰러져 있는 동안 모자를 벗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박세혁이 일어선 후 고개를 숙여 사과했고 박세혁 선수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에서 뛰기 시작한 첫 해에 자신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목례로 사과하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당시 이 경기는 미국으로 생중계 중이었는데 해설자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사과하는 모습이 정말 멋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상대에게 굽힐 필요가 없다는 의식을 가진 메이저리그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이었으니까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합니다. 예의를 중시하는 한국에서는 상대에게 공이 맞으면 사과는 기본이고 허리를 90도로 숙여 사과를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투수가 빠른 공으로 타자를 맞힌다는 것은 선수 생명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고 그런 위험한 상황에 대한 사과를 하는 것이죠. 그럼 맞은 타자도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훈훈한 장면이 연출되는데요. 이런 모습에 동화된 외국인 선수들도 한국에서는 고의적으로 맞추지 않는 이상 기꺼이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표합니다.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문화이기는 하지만 서로의 기분이 상하지 않고 정정당당한 승부가 펼쳐진다면 이보다 더 멋진 경기가 있을까요? 앞으로 적어도 KBO에서만큼은 심판에게 로진백을 던지거나 화풀이하는 모습보다는 훈훈한 장면을 많이 볼 수 있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